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베이 판매자 경험담 켄입니다. 스마트폰으로 이렇게 보다 보니까 BTS 방탄소년단의 물건이 이게 값이 굉장히 비싼 그런 것을 보고 있는데요. 어떤 셀러분이 상당히 센 가격으로 내놓고 있습니다. 이게 이 정도 가격은 글쎄요. 셀러 마음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어떻습니까? 이런 가격에 팔릴 수 있겠습니까? 이분은 아주 초보자 같지는 않은데, 예,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궁금합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 제대로 올리고 팔고 계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우리 초보 셀러들을 위해서 아이템 리스팅 점검을 좀 하고 싶습니다. 적당한 가격을 만들기, 뭐 이렇게 제목을 붙여봤는데요. 적당한 가격. 여러분 이베이 셀러들이 올리는 그 가격에 적당한 가격이 있나요? 쉽지 않죠. 물건에 따라 엄청난 가격을 매기는 또 셀러들도 있고, 일단 그 BTS 이름의 그 물건이 어떻게 팔리고 있는지 한번 보고 싶습니다. 자, BTS를 쳤고요. 가격을 좀 센 거를 한번 이제 불러보겠습니다. 1000불에서 5000불 사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보죠. 월드와이드. 전 세계에서 지금 BTS 물건 중에 비싼 가격으로 팔리는 게 뭐가 있나 보니까 한 541개 정도 나와 있네요. 1300불, 1500불, 1288불, 1288불, 1000불 넘는 것들이 주로 많고, 주로 1000불대들의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비싼 것들을 여러 셀러들이 팔고 있는데, 이게 이제 얼마나 잘 팔릴지 두고 볼 일이겠습니다. 여기 아까 똑같은 그 물건이 발견됐습니다. 아까 4,919불짜리입니다. 자, 이 가격으로 지금 팔고 있는데, 이 똑같은 제 이름으로 영어로 다시 이제 한번 보면은 어떻습니까? 서치를 해보는데 이 가격 하나가 특별한 가격으로 지금 팔려지고 있습니다. 글쎄요. 그럼 일반적인 서치를 해보겠습니다. 가격 무시하고 여기 어떻게 보면 리얼리스틱 프라이스가 나와 있는 것 같은데 47불에 파는 분들이 있고 49불에 파는 분들이 있고 50불 이렇게 있습니다. 딱 한 사람이 4,919불에 팔고 있습니다. 아까 그분이네요. 자, 가격을 마음대로 할 수는 없는데, 자, 이번에는 그러면 K-뷰티라는 이름으로 한번 물건을 한번 체크해 보죠. 서치를 눌렀는데 11,000여 개의 아이템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여러 개가 있습니다. 굉장히 많죠. K-뷰티라는 이름이 들어가는 전 세계 이제 바이어들을 대상으로 주로 우리 한국 분들이 올린 것들이죠. 이 중에 하나를 보겠습니다. 눈에 많이 띄는, 그렇게 비싸지 않으면서도 많이 팔린 것 같습니다. 이 아이템이 이 셀러인 경우에 개인 셀러라기보다는 거의 회사에 가까운 상당히 많이 팔고 있는 분인데요. 2만 1000여 개의 그 피드백을 갖고 있고, 이 정도면은 그냥 소규모 셀러라고 하기에는 규모가 큰 분입니다. 한 달에 360개 정도의 포지티브 피드백을 받는 걸 보니까 거의 한 달에 한 1000개 이상의 물건이 팔리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보통 셀러는 아니죠. 비교적 큰 기업 수준의 셀러인 것은 분명합니다. 주로 화장품, 의약품 뭐 이런 계통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셀러가 지금 팔고 있는 그 물건들의 가격이라든가 뭐 사진이라든가 기타 그 내용들이 이 이베이닷컴 말고 다른 외국 사이트들에서는 어떻게 보여지고 있는지를 한번
보시죠. 왜 그 도메인에서 간단하게 그 HK 하나만 치니까 홍콩 이게 나옵니다. 자, 한자로 돼 있어 뭐 잘 알 수는 없지만 대략 분위기는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이 환율이라든가 미국 달러, 홍콩 달러, 기타 셀러에 대한 어떤 표시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나라의 바이어들이 어떻게 인식을 하고 이 셀러를 대할 수 있을까라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디스크립션도 보여지는데 디스크립션은 그냥 똑같은 그 사진으로 된 것이 그냥 가져와져 있습니다. 영어로 되어 있는 것들이요. 그 다음에는 이제 호주를 한번 보죠. AU를 쳤습니다. 자, 호주가 나왔는데 역시 같은 분위기입니다. 영어로 되어 있고 한국으로 이렇게 사진 찍혀져 있는 게 그대로 있고 다 똑같이 보여집니다. 그 다음은 이제 이베이닷컴에서는 잘 보이는데 어떤 나라들은요, 그 나라의 사이트에서는 아예 보여지지 않거나 뭔가 제한 조치가 있는 것이 느껴지는 그런 데도 있습니다. 프랑스를 한번 보시죠. 무슨 말인지 모르기 때문에 이제 번역을 해보면 내용이 we searched everywhere. 근데 제대로 찾지 못했다는 얘기죠. 그 대신 이제 최근에 봤던 그런 것이 밑에 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눌러보니까 이렇게 나타나는데 그 프랑스 바이어들의 입장에서 볼 때 외국 셀러가 팔고 있다라는 것을 느낄 수는 있는데 뭔가 분위기가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또 눌러보면은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뭔가 조금 팔리는데 제한이 있다는 것을 느껴집니다. 현재 프랑스 사이트에서는 이렇게 나타나고 있어요. 여러 그 제품들을 살펴볼 때 몇 가지가 그대로 나오곤 있지만은 외국 셀러들이 팔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지만 눌러보면 계속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뭔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로 이런 내용들을 보시면요, 어떤 물건들은 그 해당 나라에서 제대로 판매가 안 된다는 것을 또 알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 있을 겁니다. 그냥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제 이 제품도 K-뷰티에 해당되는 이제 제품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한국 제품들 중에 주로 관련 부품들을 모아놓은 샵 코리아가 있죠. 여기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해외 바이어들이 여기 들어와서 한국 제품들을 살 수 있는데 여기서도 보니까 비슷한 제품들, 같은 제품들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역시 제일 먼저 제일 앞부분에 기록되고 있네요. 그분 셀러가 19불 97. 예, 약간 디자인은 다른 가운데서 보여지고 있는데 Find out more를 누르면은 이제 좀 더 자세한 내용이 나오겠죠. 19불 97. 예, 디자인은 그 이베이닷컴과는 다른 가운데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자세한 내용은 역시 그 다음 단계에서 see details 이런 걸 봐야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비로소 이베이닷컴과 똑같은 페이지가 그대로 나옵니다. 중간 뭐 브릿지 역할을 해준 정도의 사이트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의 포인트는 어떤 유사 상품들을 쭉 같이 소개되고 있는 페이지에서 가격이 너무도 크거나 너무도 작게 차이가 나지 않는 이상 거의 미묘한 차이 속에서 약간 작은 듯한 그런 가격을 제시하고 있으면서도 또 많이 팔리는 듯하게 보이는 그런 사이트에서 바이어들이 역시 이 디시전 메이킹을 한다는 것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제 보시는 것은 아마존 사이트입니다. 여러분이 A라는 백화점에 입점해서 물건을 판다고 하실 때 바로 그 백화점 안에 다른 경쟁자들과도 경쟁을 하지만 B라는 백화점하고도 경쟁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 면에서 이베이트 사이트에서 여러분이 셀러로 일을 할 때 아마존이라는 사이트에서 또 해당 상품, 그 유사 상품이 더 싸거나 어떤 비슷한 가격으로 팔리고 있지 않는가 살펴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아마존이 하나의 그 역할을 하죠. 근데 지금 현재 여기서 살펴보면은 그 사이트에서는 지금 아까 그분 셀러가 파는 것이 그다지 많이 보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 정도 이렇게 소개되고가 있는데 이런 제품이 여기보다는 이베이에서 더 많이 팔리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뭐 제품에 따라 다르겠지만 아마존에서 훨씬 많이 파는 것도 있지만 바로 그 제품은 이베이가 더 많이 팔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뭐 해외로 배달되는 제품이든지 아니면 미국 국내에서 소화되는 그런 제품이든지 간에 그건 각각 서칭을 하면서 여전히 저는 지금 휴스턴 거기 우편번호를 집어넣고 있습니다. 거기서 봤을 때도 역시 이베이에서 팔고 있는 것보다는 더 많은 제품이 소개되고 있지 않습니다. 유사 상품들이 나오곤 있지만은 비슷한 상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이 만일 하나의 새로운 셀러라면 또 그와 같은 동일 제품 내지는 거의 유사한 상품을 팔아야 하는 새로운 셀러라면 어디서 팔아야 되겠습니까? 이베이를 들어가자니 이베이에는 이미 기득권을 가진 그리고 경쟁적인 가격으로 잘 팔고 있는 그 셀러가 있고 또 아마존 같은 데를 가자니 아마존에는 바이어가 이런 걸 찾을 것 같지가 않고 그래서 바이어도 뭐 바보가 아니지 않습니까? 수많은 서칭을 하면서 물건이 많은 데서 살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이제 딜레마가 됩니다. 이거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제가 내릴 수 있는 결론은 그래도 물건이 많은 데서 파는 것이 더 좋다라고 하는 결론을 갖고 있고요. 다만 여러분이 더 서칭을 하면서 여러분이 또 갖고 있는 물건의 수량과 또 여러분이 갖고 있는 물건의 가격에 대한 자신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새로운 곳으로 갈지 기존에 잘 파는 이베오 같은 사이트에 들어가서 가격적인 저 다운을 시켜서 팔지를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판매를 하면서 가격 설정하는 거 이게 어렵습니다. 경험이 필요로 하죠. 예, 뭐 프라이싱에 대한 그 많은 도움의 말들이 인터넷에 있습니다. 그 원칙적인 얘기는 한 번쯤은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그때 하나하나의 아이템에 대한 가격을 설정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실수로 또 가격을 잘못 매겼을 때 바이어가 사고 나서는 또 이렇게 취소를 하거나 뭐 이런 문제 때문에 분쟁이 일어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이 셀러는 많은 것을 주의해야 됩니다. 자기 마음대로 가격을 붙이다가 또 문제가 벌어지고 또 계정이 캔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어떤 셀러는 자기가 왜 계정이 캔슬되는지조차 모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베이가 너무도 친절하게 가르쳐 주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은 어, 이미 Q&A에 다 나와 있는 것들을 충분히 읽지 않는 가운데서 어떤 일을 시작하고 그 문제가 생기는 것들도 있습니다. 가격을 높이 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고 또 가격을 무조건 낮추면 손해보는 거니까 그렇게 할 수도 없고 이게 바로 고민입니다. 이것들을 위해서 우리가 계속적인 리서치를 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 거죠. 뭐 제가 무슨 가격의 그 판매 감별사도 아니고 저는 뭐 오랜 동안 이베이에서 물건을 팔아오고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약간의 훈수를 뜰 수 있다는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 이 적당한 가격입니다. 왜 공정 가격, 뭐 적정 가격 이런 말도 있습니다. 뭐 fair price, 뭐 reasonable price 우리가 여러 가지 말들을 쓸 수 있는데 그 한국말에 우리의 적당하다는 거 그 말을 참 좋아합니다. 오늘의 포인트는 이 적당입니다. 적당히 가격을 맞춰서 적당히 디스크립션을 또 만들고 적당히 잘 사진을 찍어서 올리라는 것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너무 많이 할 필요도 없고 너무 적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더도 덜도 말고 적당히 하라는 뜻입니다. 가격이 특히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적당한 가격을 설정하는 데 있어서 첫째는 판매 가격을 비싸게 리스팅하는 것은 항상 문제입니다. 제가 제일 처음에 어떤 한 분이 다소 굉장히 센 가격으로 올려놓고 있는데 그분이 다른 또 아이템들을 보니까 그렇지 않은 가격들로 많이 팔고 있습니다. 저는 모르겠습니다. 왜 그러신지 모르지만은 아무튼 여러분들께서 가격을 설정하는 데 있어서 바이어가
바보가 아니다는 것을 기본적으로 생각하고 일단은 우리의 그 원가, 쉬핑, 수고비, 노동 비용, 거기다가 마진 이런 정도를 붙여서 파는 것이 가장 적당한 가격이 될 줄 압니다. 근데 이런 것을 하는 데 있어서 선행되는 것이 그 계산을 이제 철저하지 않게 계산의 어떤 불철저 여기서 문제가 생겨나고요. 또 구매 원가의 어떤 문제 지나치게 비싸게 사면 역시 문제가 커지고요. 그리고 자신의 그 작업 공간, 작업 시간 그런 활동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을 때 문제는 항상 일어납니다. 이 가격은요 늘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우리 이베이에서 장사하는 사람이 어디 딴 데 한참 놀다 오면 정황을 놓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리서치를 해야 되고 특히 어드밴스드 서칭과 같은 그 서칭을 늘 필요로 합니다. 기존에 그 해당 아이템이 솔드 아이템을 특히 잘 조사를 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가장 유사한 경쟁자 혹은 경쟁적인 다른 셀러의 판매 가격을 항상 살펴야 됩니다. 이 차후에 가격을 내린다고 보고 일단 세게 시작하는 물건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과는 또 달리 처음에 가격을 적절히 잘 맞추어야만 하는 그런 또 물건도 있습니다. 이 가격 동향, 이 가격 정보는 셀러에게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정보이자 지식 아니겠습니까? 인터넷 리서치에 아주 쉽게 드러나는 아이템일수록 가격은 처음부터 적확하게 매겨져야만 당연합니다. 실제 바이어들 중에는요, 싸게 사는 것을 확신하지 못하는 바이어들이 많습니다. 가격이 싼 것 같긴 한데 그 가격이 다른 여타 물건들에 비해서 더 좋은데 싸야지, 더 좋지도 않은 가운데 그냥 싸다라고 하는 것은 그 바이어에게 행복감을 주지 않습니다. 결코 그 판매자에게 감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싼 것을 사면서 만에 하나 어떤 쉬핑, 배달에서 문제가 생기고 그러면요. 그리고 또 자기가 뭔가를 물어봤는데 셀러가 그렇게 좋은 그 대답을 안 줬다 그러면 좋지 않은 피드백 그렇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가격이라는 건요. 항상 달라진다고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 시세라는 게 원래가 그렇습니다. 그 아이템의 가격이라는 것은 그래서 우리가 항상 비교 조사 검사된 되는 가운데서 가격이 매겨져야 되는 거죠. 결코 자신이 물건을 올리면서 폭리를 취할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만에 하나 행운을 기대하면서 물건을 엄청나게 비싸게 올리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은 정말 행운이겠죠. 그렇게 해서 팔리고 또 해피하게 누가 산다면 그럼 nobody knows입니다. 그러나 정말 특별하고 희귀하고 찾는 이는 많은데 파는 이가 너무나도 없는 그런 경우에 해당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원가, 자기가 들여오는 가격에 견주어서 그 비용을 적절히 계산해서 팔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또 한 가지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요. 이 판매 가격을 이 셀러가 잘 모르고 팔 때 싸게 리스팅 되는 것도 사실 또 많습니다. 이 바이어들 중에는요, 이 가격 동향이나 그 물품의 비교 우위 가격을 잘 모르고 사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똑똑한 바이어, 좀 지혜로운 바이어들이 물론 왜 없겠습니까만은 적어도 어느 한 아이템을 놓고 볼 때 그 셀러보다는 바이어는 잘 모르는 게 정상입니다. 근데 이 바이어는 그렇다 치고 셀러들 중에도 보면요, 정말 판매 가격을 잘 모르고 싸게 리스팅하는 사람들도 또 실제로 있습니다. 전문적인 아닌 사람이란 뜻인데,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한국의 중고나라에 있습니다. 중고나라에 올라오는 중고품들 경우를 보세요. 많은 물건들이 제값을 못 받고 팔려지고 있지 않습니까? 사는 사람들도 아주 싸다는 것을 또 인식 못하고 또 사는 경우도 또 많습니다. 물론 그 반대 측면 물론 있습니다만은 그 사람들은 쓰던 거니까 이 정도밖에 안 하지 하면서 새 것을 선호하면서 이제 그 가격에 대한 판단만 하지 다른 판단을 잘 못합니다. 이런 현상이 이베이에서도 똑같이 일어납니다. 이베이가 원래 국제적인 이 경매 사이트에서 시작했죠. 지금은 글로벌 지상 최대의 온라인 리테일 소매 마켓이 되어 있습니다. 이 초대형 기업으로부터 아주 소형의
1인 개인 셀러에 이르기까지 누구든지 가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격차는 항상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좀 아쉬운 거는 과거처럼 개인 간의 어떤 풋풋한 그런 소박한 거래는 사실 사라져 있죠. 이미 구조화되어 있습니다. 그 구조화된 거래 시스템 속에서 상점, 어떤 다 상점화된 스토어, 그 상점화되어 있는 그 거의 모든 셀러들로부터 가격이 주어져서 바이어한테 나타납니다. 가격이 이렇게 딱 제시되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물론 품목의 차이가 있는데 너무 싸게 파는 그 아마추어 초보 셀러들도 있다는 것을 제가 좀 염려하면서 이걸 제가 염려를 해야 될지 잘 모르겠지만 그런 초보 셀러들을 보면서 그 좀 대척점에 있는 좀 경험 많은 또 다른 셀러들은 바로 그 가격대들을 발견하고 나서는 이렇게 낚아채는 바인나우로 바로 사게 되는 그런 것들이 실제 있고 또 그런 일이 있는 것이 이베이입니다. 그래서 적당한 기간이 지나는 가운데서 적당한 방식으로 이베이에 그래서 그런 경험 많은 셀러들은 또 다시 올려요. 이것은 그 해당 어떤 상품을 저평가해 가지고 올리는 셀러가 파는 거를 경험 많은 다른 셀러들이 가져다가 완전히 새롭게 다른 바이어들한테 해당 상품의 가치를 고평가해서 새롭게 제공하는 거예요. 그러니 예를 들면 보통 그 초보 셀러들 중에 해외 쇼핑을 어려워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해외 쇼핑을 안 한다라고 하는 셀러들이 파는 것 중에 보면은 나름대로 많은 저평가된 상품들이 꽤 많습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쇼핑 자체를 안 하고 자기 집에 있는 거 그냥 픽업해 가라. 와서 그냥 가져가라. 돈 내고.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물건들 중에도 보면은 많은 경우 저평가된 그런 가격들이 상당수 있습니다. 예? 이런 셀러들을 정식 루트, 이베이에서 허락된 정식 루트를 통해서 사는다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사서 나중에 다른 국외에 해외에 더 넓은 나라의 바이어들한테 신뢰성 높게 장치를 해놓고 쇼핑 경험을 제공해 준다는 거. 이럴 때 새로운 가격이 제시되고 그 가격은 적당한 가격이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라도 아주 비교적 저렴한 물건들을 파는 경우도 있지만 조금은 고가의 물건을 판다고 하신다면은 더더욱 그 물건의 가격을 결정하는데 신중을 기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거와 지금까지 얘기한 거 좀 달리 쇼핑을 한번 보세요. 쇼핑. 그 나라나 거리마다 그 쇼핑 차이가 이제 벌어지는데, 여러분 그 우체국이나 또 그 배송회사 이런데 그 나라별 무게별 쇼핑 차트라든가 가격표를 반드시 얻어서 바로 옆에 놓고 셀러로서 잘 익히고 있어야 됩니다. 이 쇼핑 가격에 따라서 물품의 가격의 어떤 차이 그리고 바이어가 물건을 사는 것에 대한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많은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쇼핑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 쇼핑 가격을 설정할 것이냐 아니면 프리 쇼핑을 할 것이냐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판단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외에 이제 이 쇼핑과 또 관계돼서 보면은 한두 달이 지난 다음에 바이어가 나 아직 안 받았는데요 하면서 클레임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럴 때 이제 이 바이어들은 당연히 이베이에 신고를 하게 되죠. 그랬을 때 이제 이베이는 즉각 그 증거로서의 트래킹 번호를 요구하는데 이때 그 트래킹 번호가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때 이 트래킹 번호를 제공하지 못하는 이코노믹 서비스를 많은 셀러들이 지금 제공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일단 부담을 적게 해서 바이어들이 살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쇼핑 가격보다도 더 싼 물건들이 많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것은 나중에 문제가 될 때는 또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면에서 잘 한번 또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저는 오늘 우리 초보셀러 분들을 이제 위해서 가격을 정하는 거 이런 것에 대해서 오늘 얘기를 좀 해왔습니다. 가격은 적당히 매겨져서 리스팅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적당히 매겨져서 너무 비싸거나
너무 싸거나 하면 안 되고, 간혹 셀러의 실수로 인해서 잘못된 가격이 적혀질 수 있다는 거 유념하셔야 된다는 거. 그리고 대체로 가격은 항상 오르는 경향을 보이는 물건들도 있지만 오히려 그 반대로 때가 지나면 가격이 내려가는 물건들도 있다는 거. 그리고 쇼핑 가격을 잘 계산해야 된다는 거. 이것이 오늘의 이제 정리된 표현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가격 중심으로 이루어진 그 판매 아이템 점검 오늘 이 정도 하겠는데요. 다음에 이제 좀 더 추가적인 내용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성공적인 비즈니스 하시길 빌겠습니다. 감사합니다.